지난 4월 사리본시 신양처급중학교 2학년 권혁승 학생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럼 혁승 학생은 편지에 어떤 자랑을 아뢰었을까요? 저기 가운데 두 번째 앉은 학생이 권혁승 학생입니다. 예.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까? 옛, 국어는 두 원의 반경이 같기 때문에 들어있는 경우와 내서가는 경우가 겹치는 경우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이 공부한 것의 특징은 어느 한 분야, 예를 들면 자연 과목이라든가 사회 과목, 어느 한 과목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다 1등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충종의 70일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나도 학습 전투를 벌릴 테야. 그래서 70일 전투에 나 어린 참전자가 될 테야. 이것은 그때 혁승 학생이 자체로 세운 교리 목표입니다. 지능 문제 700문제 풀이. 사실 학교에서 배워주는 학과 학습을 다 수행하면서 힘든 지능 문제를 하루에 10문제씩 푼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난 소학교의 나 어린 소년단원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다잡으며 혁승 학생은 힘든 지능 문제들을 풀어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면 막 졸음이 밀려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세운 계획인데 오늘 하루쯤 안 하면 어떠랴 하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난 앞날의 강성조선의 모습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성적 중에 먼저 그려지게 된다고 하신 경리하는 김정은 스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기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혁승 학생은 자체 교리 목표를 세운 지 35일 만에 700문제 풀이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때 기쁨은 정말 컸다고 합니다. 혁승 학생은 그 자랑을 경의하는 원수님께 제일 먼저 아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 두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그 나날에도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혁승 학생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어 그의 작은 가슴에 소년단 시절의 귀중한 추억을 안겨주셨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두 분 다 어렸을 때 조선 소년단의 단원이었을 때 모습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년단원에 제일 먼저 입단을 하겠다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 애가 그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예. 저는 1500문제풀이를 했거든요. 모범소년단원이셨군요. 예, 되겠다고. 그래서 책을 3권을 묶어놓고 예. 수학 문제를 1번, 2번 하면 1500문제를 풀었던. 우와.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들기도 하긴 했었어요. 지금 그때 생각하시면 어떻게 그랬나 그런 생각 드세요? 예, 좀 약간 좀 허무하기도 합니다. 예, 이사님은 어떠세요? 뭐 저는 뭐 워낙에 옛날 때라 뭐 잘 까물까물하지만은 지금 오히려 저 때보다도 우리 자식들을 입단시킬 때 생각인데요. 뭐가 있냐면은 입단 날짜를 가지고 또 애들끼리 또 서열을 또 나누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입단을 했냐. 대체 보면은 소년단에 입단하는 해가 되면은 2월 16일 4월 15일, 예. 그러니까 김부자 생일 순으로 이렇게 서열이 가려지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제일 늦게 하는 애들이 66절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년단에 됐지만도, 뭐, 큰애는 뭐 무슨 4월 달에 하고, 작은 애는 뭐 6월 달에 하고, 뭐 이런 것끼리 그 서열이 참 그게 애들끼리 이상한 걸 가지고 경쟁심을 붙였던, 네,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조선소년단 아이들은 다 상징적으로 어떤 빨간 넥타이 같은 걸 메고 있어요. 눈에 확 들어오는데 네,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조선소년단원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된 그런 빨간 천이에요. 예. 네, 천인데 그걸 메고 항상 학교 갈 때 그리고 길거리 다닐 때 뭐 공식적인 그 장소에서는 무조건 메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이걸 안 메고 들어간 조선소년단은 또 뭐 교문 안으로 들여보내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빨간 넥타이라는 게 한마디로 해서 또 상징적인 의미를 또 부여를 해놨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뭐냐면 빨간 거는 선열들의 붉은 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김일성을 비롯해서 뭐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해서 일제를 싸우기 위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되신 선열들의 피로 네. 물들인
붉은 넥타이. 그 정신력과 그런 거를 내가 계승을 했다. 그리고 삼각형이잖아요. 네. 넥타이가. 이 꼭지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꼭지점이 이렇게 되시면 이 꼭대기점이 조선노동당이고요. 네. 이쪽에가 조선소년단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정치 조직인 김일성 사지 청년 동맹이고 여기가 조선소년단인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루는 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애들한테 애들은 그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거의. 그렇지만 그렇죠. 그렇게 메고 다니는 거죠. 갑자기 이사님의 그 빨간 넥타이가 네, 눈에 확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네, 우연인 그렇죠. 거죠? 네, 우연입니다. 네, 뭔가 무시무시합니다. 빨간 넥타이 말고도 의무적으로 혹시 착용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배지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북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김부자 초상화를 이렇게 왼쪽 심장에 항상 가까이 이렇게 모시고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소년단 아이들은 일단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소년단을 상징하는 넥타이뿐만 아니라 또 배지가 책을 이렇게 쫙 펼친 모양의 그 위에 횃불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모양이 있고요. 예. 그 책 밑에 보게 되면 항상 준비 이렇게 글자가 구어가 써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항상 달고 다녀야 됩니다. 항상 준비라는 건 어떤 뜻인 거예요? 이게 그 각 단체마다 조직체마다 구호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조선소년단의 구호입니다. 구호에서 보면은 이게 예전에 김일성 시기는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였던 것이 이제는 바뀌었죠. 사회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거를 조선소년단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린 나이부터. 우리 군인 때 이게 충성하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얘네는 이렇게 해서 항상 준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경례를 해야 돼요. 네. 누구 만나서도 이렇게 학교에서도 우리는 대체면 공수하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네. 북한 애들은 그게 아니라 애들끼리 그 선생님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야말로 항상 준비된 그렇죠. 상태겠네요. 이게 늘 준비하라는 거죠. 먹을 예. 것도 안 주면서도 그런 거죠. 그럼 특별히 외우고 있는 또 다른 구호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결사옹리하는 300만의 총폭탄이 되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폭탄 이렇게 하답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아이들이 외기에는 너무 무서운 구호 예, 같아요. 그리고 경애하는 김일성 대원 스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빛내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조선소년단의 영예를 떨칩시다 이러면 또 떨칩시다 이렇게 하는 이런 구호가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 아이들 정신교육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단 굉장히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네, 그렇죠. 시키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조직화시키고 우상화 교육을 하는 게 체제 유지를 위해서겠죠? 그렇죠. 체제 유지를 해서 어려서부터 조직에 대한 개념. 네. 그 다음에 그 우상화를 체계적으로 조직에 근거해서 하게끔 해서 결국은 커서도 이 체제에 반대 우사를 내놓지 않고 순응하고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한 이게 북한 체제의 무서움인 거죠. 예. 오늘의 주제가 어린이 사랑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북한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것만큼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혹시 어떤 점들이 있는지. 저도 지금 교육 부분에서 지금 학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북한 남한의 이런 학교 교육 현장이랑 가보게 되면 확실하게 북한은 이런 그 학교 이렇게 그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에서 한국보다는 훨씬 열악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정말 힘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또 더해서 조직 생활을 또 하고 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공부보다는 조직 생활을 하기 싫어서 학교에 안 가겠다고 했었던 때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디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애들이 그냥 공부라도 비록 좀 안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공부라도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환경을 개선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북한 사회에서 같으면 이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좀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이가 좀 아이답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네, 네. 예, 이사님은요? 저 얼마 전에 그 태양 아래라는 그 영상물도 나왔잖아요. 거기서 진미라는 애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의 그 순종이나 그런 정말 저 천진한 그런 마음까지도 짓밟고 있는데요. 제발 그 어린이들한테 그런 우상화나 그런 걸 강요 안 해도, 예.
그 체제는 지금 쉽사리 무너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정말 어른이라고 모든 걸 떠나서 어른과 아이라고 생각을 할 때 좀 애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상당히 많이 가지고요. 부디 이제부터 자라나는 애들만이라도 그런 우상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네. 걸 좀 안 시키는 자유로운 환경을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북한이 좀 진정으로 어린이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생소한 북한말을 영상을 통해 배워보는 보고 듣는 북한말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얘들아, 어서 이리 와. 이 애도 새로운 동무야. 그래? 근데 얘들 떠들대니? 남 잠도 못 자게. 우린 꼬마사님들에게 보여줄 체조 연습을 하랬거든. 뭐? 그럼 나도 좀 해봐. 넌 무슨 재간 있니? 나? 저리 비켜. 저희가 어쩌자는 거야? 글쎄. 으쌰! 그렇지! 자, 그럼 너희들도 해보라! 이거 정말! 햇내기들 그래가지고 빌지 마! 자기만 잘한다고 너무 뽐내지 말란 말이야. 햇내기는 어떤 뜻일까요? 북한말 햇내기는 어떤 일에 처음이어서 서투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신출내기를 뜻하는데요. 다른 사용의 예로는 나는 왜 자꾸 실수만 할까? 아직 햇내기니까 괜찮아. 앞으로 나아지겠지. 그럼 다음 단어 알아볼까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은 경리하는 몬소님께서 귀중한 법의로 내세우시는 방직검들 그들의 자녀들을 더 잘 키우자.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촌생산의 힘찬 동음으로 이어지게 하자. 그래서 유치원의 선생님들은 서로의 지혜를 모아 동심에 맞는 새로운 교육 교양 방법도 더 찾아냈고 어린이들을 하나같이 튼튼히 키우기 위해 필요한 물자들도 애써 마련해서 영양관리 수준을 보다 높였습니다. 이뿐이 아니랍니다. 선생님들은 유치원의 교육 환경도 하나하나 일신시켰습니다. 복도와 방들을 환하게 꾸린 것은 물론이고 세간놀이, 의사놀이를 비롯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종합놀이실을 크게 꾸리고 가지각색의 놀이감들도 그쯤이 갖춰 놓았습니다. 네, 이번엔 세 개의 북한말이 있는데요. 그쯤하다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먼저 그쯤하다는 따짐없이 충분히 다 갖춰 놓다라는 뜻입니다. 또 놀잇감은 우리말론 장난감, 세간놀이는 소꿉놀이를 뜻하는데요. 그 사용의 예로는 영주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았어? 우리 친구들이랑 놀잇감으로 세간놀이 했어요. 이상 보고 듣는 북한말이었습니다. 네, 오늘 북한 스타일에선 북한의 어린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남북한 아이들 모두가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통일의 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